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번에는 시적 대상 중심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적 대상 중심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보고요.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이기 때문에 시적 대상을 한번 찾아 주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시적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이, 다시 말해 시적 화자는 어떠한 정서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1번과 4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본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아래쪽의 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겠지요. 못난 사과입니다. 못난 사과라는 시를 한번 살짝 볼까요? 못나고 흠집난 사과를 누군가가 담아놓고 사과처럼 못난 여자 아낙네는 난전 시장에 앉아있나 봅니다. 지게를 지고 가고 있던 지게꾼이 잠시 멈췄다가 깨끗한 돈이 아니라 꼬깃꼬깃 접혀있는 1,000원짜리를 한 장 건네면서 사과를 샀나 봐요. 근데 사과도 못났고 파는 사람도 못났고 사는 사람도 못났고 다 못나서 별로 사실 안 못났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조금 추상적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시에서 시적 화자, 다시 말해서 시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은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바라보고 있지요. 사과랑 또 말하는 이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나요? 그래요. 지게꾼. 사과를 사려고 했던 지게꾼, 사과를 파는 아낙네를 시적 화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적 대상, 사과와 지게꾼과 아낙네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맞아, 여기 모두 똑같이 못났다라는 말이 있지요. 못났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다. 소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못났다는 쓸 수 있지만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같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준다고 해서 별로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못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뭔가 이렇게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는 사과나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애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조금은 긍정적인 태도로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들을 따스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러한 지게꾼이나 아낙네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 대상, 특징, 정서, 태도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한번 주제를 같이 볼게요. 사과나 지게꾼, 아낙네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 주변의 이웃입니다. 간단하게 이웃이라고 적어볼게요. 시에서 직접적인 단어를 활용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직접 단어를 떠올려서 이웃이라고 정리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웃에 대한 좋은 태도를 한번 정리해보면 애정어린 시선이라고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자면 조금 전에 이러한 시적 대상의 특징이 소박하다고 했으니까 소박한 이웃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라고 주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퍼즐 맞추는 것처럼 제목에서도 가지고 오고 특징에서도 대상에서도 태도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조합만 하고 있습니다. 주제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적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를 하나 같이 살펴보았어요. 3쪽에 있는 마지막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시도 시적 대상 중심인 시이기 때문에 제목, 시적 대상, 그 특징,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그 다음 주제 순서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목은 쉽게 옆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적어 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도종환의 시네요. 이때 도종환의 시에서 어떠한 대상,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단지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안 가본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들 결국에는 이 길을 갔다. 아무리 힘든 이 길조차도 결국에는 넘어간 이들이 있다.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낯설고 절박하지만 결국엔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적 대상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시적 대상은 바로 네, 그렇지요. 길입니다.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동그라미 친 것들 말고도 더 있지요. 이때의 시적 대상은 길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친 여러 가지 말들이 단순하게 동그라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앞뒤로 있는 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시적 대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지금 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가지 않았고 조금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 있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갈 때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누군가는 간 길이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갔다. 다시 말해서 노력하면 나도 갈 수 있다. 바로 그 길에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에 대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적 화자는 이 길에 대해서 조금은 무서워하지만 잘 이겨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 보겠다라는 태도를 다른 말로 의지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뭔가 길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응원하는 느낌도 조금 드네요. 다 처음 가는 길이고 나도 처음 가는 길이고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자.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길인 것 같습니다. 길. 이 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 특징을 같이 정리해 보면 가기에 힘들어도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삶의 의지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얘기하고 싶어서 쓴 시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보다가 어렵거나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 화자 중심의 시 2개,
대상 중심의 시 두 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일은 오늘 배운 시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 한 가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과제 제출 코너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